손흥민과 페리시치 180도 다른 태도 들통난 한 장면에 현지 팬들 경악. 손흥민을 봐라. 그는 진정한 리더다. 해외 반응 외신 소식. 손흥민이 토트넘의 주장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는 분석이다. 토트넘은 13일 이하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클럽 주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2014에서 15시즌부터 주장을 맡았던 유리스로부터 완장을 이어받았다. 제임스 매디슨과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부주장으로 임명됐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주장단 변화는 시즌을 앞두고 벌어진 놀라운 교체였다. 변화는 불가피했다. 주장인 위고 요리스는 이적을 원했고 차기 주장으로 유력했던 해리 케인은 토트넘을 떠나 바이에른 뮌헨으로 향했다. 주장단의 일원인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와 에릭 다이어는 팀 내에서 입지가 급격히 줄어든 상태였다. 이를 두고 영국 디 애슬레틱은 15일, 손흥민은 31세로 조금 나이가 있고 지난 5년 동안 한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을 맡았기에 더 확실한 선택이다. 그래도 손흥민이 팀 최고의 선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엄청난 부담이 따르는 역할이다. 지난 월드컵에서 손흥민은 국가대표팀의 주장이었고 심한 부상에서 회복하면서도 주장으로서의 짐을 짊어지려고 노력했다. 며 손흥민이 토트넘 차기 주장이 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토트넘에서도 손흥민은 라커룸에서의 중요성과 목소리가 높아진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주장으로 인기 있고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역할을 맡게 되어 기뻐했고 매디슨과 로메로처럼 토요일 팀 회의에서 나머지 선수단과 함께 알게 되었다. 손흥민은 주장직의 영광이며 진지하게 받아들인 입장이었다. 고 덧붙였다. 다만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신임 감독은 리더십은 주장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경험이 많은 선수들한테서 나온다. 성공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고 있다. 리더십은 주장뿐만 아니라 어린 선수들한테서도 나올 수 있다. 리더십은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손흥민한테만 부담감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온 아이디어가 부주장 체제였다.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전 주장이었던 유리스 또한 홀로 팀을 이끌어가는 걸 부담스러워했다고 한다. 로메로와 매디슨이 부주장을 맡게 되면서 손흥민 혼자서 모든 걸 책임질 필요가 없어졌다. 부주장 선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매체는 팀 전체의 리더이자 중심인 손흥민, 영국계 선수들을 대표하는 매디슨,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선수들과 남아메리카 선수를 위한 기준점으로 로메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단을 커버할 수 있다.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라고 평했다. 2. 손흥민 주말 출격, 캡틴의 품격 증명할까? 한국 축구대표팀과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 손흥민, 사진,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를 상대로 새 시즌 마수거리 득점 사냥에 나선다. 토트넘은 오는 20일 오전 1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맨유와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 2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1라운드 브렌트퍼드와 원정 경기에서 2에서 2로 비긴 토트넘은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브렌트퍼드전에서 공점유율 70%, 슈팅 18개를 기록하며 공세를 퍼부은 토트넘의 공격 축구가 지난 시즌 3위 맨유에도 효과를 볼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한국은 물론 전세계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골 소식을 기다린다. 간판이었던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 독일으로 떠나면서 손흥민이 메우게 된 게 리더십 공백뿐만이 아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케인이 뛰던 최전방에 배치하는 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히는 등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에게 득점력을 기대한다. 손흥민을 잇는 한국 축구의 차세대 간판 이강인도 이날 오전 4시 파리 생제르맹, PSG, 유니폼을 입고 툴루즈 FC와 2023에서 2024 시즌 프랑스 리그 1, 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이강인은 로리앙과 리그 개막전 0에서 0 무승부부터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
82분을 소화하며 명문 PSG에서도 핵심 자원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음을 입증했다. 극단적으로 수비에 치중한 로리앙을 상대로 폭넓게 움직이며 공격의 물줄기를 트면서 사무국이 선정한 경기 최우수 선수 자리도 따냈다. 손흥민처럼 시원한 슈팅보다도 정교한 패스와 드리블이 돋보이는 이강인인 만큼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해 호화 공격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이런 전술을 쓴다면 이강인의 침투 패스가 상대 후방을 내달리는 음바페에게 연결되는 그림도 기대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 최고 수비수로 성장한 김민재, 바이에른 미넨 또 주말 출격한다. 미넨은 19일 오전 3시 30분 베르더 브레멘과 2023에서 20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개막 홈경기를 치른다. 김민재는 이 경기를 통해 분데스리가에 데뷔할 전망이다. 아울러 그간 손흥민과 호흡을 맞췄던 케인의 분데스리가 데뷔 경기가 될 공산도 크다. 지난 13일 RB 라이프치히와 2023 독일 축구리그 DFL 슈퍼컵 경기에서 0에서 3으로 완패한 미넨으로서는 분위기를 반전할 시원한 승리가 필요하다. 김민재와 케인은 라이프치히전 후반에 나란히 그라운드를 밟으며 공식 경기 데뷔전을 치렀지만 이미 기울어진 전황을 돌려놓지는 못했다. 3. 선수의 파트너 윤곽, 이희지 20골 2년생 나이지리아 FW. 영국 풋볼 팬캐스트는 16일 한국 시간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파트너로 2,600만 파운드, 442억 원 위 선수와 계약할 수 있다. 며 풋볼 인사이더를 인용 보도했다. 매체가 거론한 공격수가 오르반이다. 오르반은 벨기에 무대에서 활약 중인 2002년생 공격수다. 1m 78cm의 비교적 크지 않은 신장이지만 폭발적인 스피드가 돋보이는 스트라이커다. 문전에서의 골 결정력도 준수하다. 그는 지난 시즌 벨기에 주필러 리그 10경기에서 9골 2도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 콘퍼런스 리그, UECL, 플레이오프 6경기 6골. UECL 본선 6경기 5골 등 총 22경기에서 20골을 뽑아냈다. 2023에서 24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을 떠난 해리 케인, 바이에른 미넨을 대체하기는 당연히 무리가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르반이 토트넘의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는 평이다. 또한 토트넘이 현실적으로 정상급 선수들을 데려오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적절한 타깃이라는 평가다. 매체는 케인의 빈자리를 젊은 스타에게 맡기는 것에 아직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오르반은 장기적인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오르반이 손흥민의 창의력을 등에 업고 런던 북부에서 번창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오르반이 당장 케인을 대체하고 손흥민과 그만한 파트너십을 보여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손흥민과 케인은 세계 최고의 공격 듀오 중 하나였다. 실제 둘은 8년간 손발을 맞추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최다 합작골, 47골 기록을 보유했다. 다만 매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르반이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가 될 잠재력을 지녔다고 봤다. 여름 이적 시장 기간이 2주 남짓 남았지만 그를 품을 자금은 충분하다. 토트넘은 케인을 매각하면서 1억 파운드, 1,700억 원 가량 이적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르반의 이적료는 2,600만 파운드로 예상되며 실제 축구 이적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그의 시장 가치는 2천만 유로, 292억 원로 평가된다. 4. 엔도 와타루 리버풀 입단 급물살. 일본 열도 대응본. 이게 바로 클롭의 구상. 일본 니칸 스포츠는 17일 엔도가 리버풀로 이적한다. 세계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파비뉴의 후계자다. 앵커맨이 부족한 리버풀의 중원을 강화할 전망이다. 라고 전했다. 이어 리버풀이 엔도를 영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니칸 스포츠는 지난 시즌 리버풀은 맨체스터 시티와 함께 우승 후보로 불렸으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5위에 그쳤다. 그 요인으로 꼽힌 것 중 하나가 바로 얇은 중원 자원이었다. 라면서 주장인 조던 핸더슨이 베테랑 역할을 잘했지만 기술적인 티아고 알칸타라는 부상 때문에 18경기 출전에 그쳤다.
스페인 유망주 바이체티치나 하비 엘리엇은 각각 18세, 20세로 경험이 부족했다. 고 리버풀의 중원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핸더슨과 파비뉴를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나보내고 제임스 밀러, 알렉스 옥슬레이드 체인벌린, 나비 케이타를 FA로 내보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니칸 스포츠는 리버풀은 브라이턴에서 알렉시스 맥앨리스터, 라이프치히에서 도미닉 소보슬러이를 영입했으나 최근 로미오 라비아, 모이세스 카이세도 영입에 실패했기 때문에 중원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위르겐 클롭 감독의 구상이 무너진 건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파비뉴의 이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엔도는 데인마크에 강하고 볼 탈취 능력도 돋보인다. 이런 엔도가 리버풀에 간다면 파비뉴가 빠진 구멍을 메울 수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소보슬러이, 맥앨리스터의 공격력이 더욱 살아날 수 있다. 이게 바로 클롭 감독이 그리는 구상이다. 라고 엔도가 리버풀 중원에 퍼즐처럼 딱 들어맞을 거라고 기대했다. 또한 한국 최대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상위권에 랭크했다. 며 엔도의 리버풀 이적 기사는 네이마르와 리오넬 메시, 잉글랜드 수비수 해리 맥과이어 등 유명 선수와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등 자국 스타가 차지하는 난으로 일본 선수가 실리는 것은 드물다. 고 한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주목했다. 중원 보강을 목표로 한 리버풀이 일본 대표 미드필더 엔도 영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슈투트가르트에서 공식전 130경기 이상, 일본 대표로 50경기에 출전했으며 양팀 주장을 맡고 있는 엔도가 프리미어리그 굴지의 강팀에 입단하게 될까? 라고 전한 골닷컴 재팬의 기사에는 들뜬 일본 팬들의 반응을 볼 수 있었다. 야후재팬의 댓글란의 팬들은 리버풀의 패닉 바이일 수 있지만 선수 본인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일 거다. 분데스리가 톱클래스 수비형 미드필더라면 꼭 하고 싶을 것. 좋은 이적이라고 생각한다. 독일 생활도 길었기 때문에 클롭 감독과 소통도 문제 없을 거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많은 일본 선수를 보고 싶다. 하위팀만 전전하던 엔도가 지금이야말로 진짜 실력을 최고의 무대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고 흥분했다. 엔도 와타루가 리버풀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는다. 고 보도한 스포니티 아넥스의 기사 내용에는 30세의 빅클럽에서 러브콜이 온다는 것은 엔도의 굉장한 능력을 증명하는 것. 일본 축구의 평가도 바뀌고 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브라이턴의 미토마 가오루와 일본인 대결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카이세도보다 엔도 영입이 정답이었다고 현지 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고 엔도의 활약을 기대했다. 2019년 벨기에 리그 신트트라위던에서 임대로 슈투트가르트에 합류한 엔도는 2020년 완전 이적해 지금까지 슈투트가르트에서 뛰고 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며 키 178cm의 단신이지만 센터백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 대표팀 주장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슈투트가르트에서도 주장직을 맡고 있다. 지난 시즌에는 총 40경기에 출전해 6골 5도움을 기록하며 중원 핵심으로 활약했으며 지난 12일 시즌 첫 경기였던 DFB 포칼 1라운드 경기에서 골맛을 보는 등 꾸준히 활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리버풀의 러브콜이 나왔다. 디애슬레틱은 17일 리버풀은 슈투트가르트 수비형 미드필더 엔도 와타루 영입에 근접했다. 슈투트가르트는 엔도와 재계약을 원했으나 리버풀은 1620만 파운드, 약 276억 원의 영입을 완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또한 개인 SNS를 통해 리버풀은 엔도를 영입하기 위해 공식 제안서를 제출했다. 슈투트기르트와 협상이 진행 중이며 엔도 또한 선수 경력의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해 이적을 원한다. 고 전하면서 리버풀이 엔도 영입에 가까워진 것이 사실이라고 밝혀졌다.